자, 여기 특수경매를 입문을 하시려면은 오늘 제가 얘기하는 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것도 좀 중요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제가 부동산 거래 등에 관한 법률 이렇게 있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이렇게 돼 있죠. 보면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부동산이란 토지 또는 건축물, 그러니까 토지와 그 위의 지상물을 우리가 부동산이라고 합니다. 이 법에 의해서 부동산 거래의 신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을 팔거나 하면은 30일 이내, 며칠 이내? 30일 이내에 실거래가 신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건축물 관리장이 있든지 없든지, 피부등본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하지 않고 이 부동산 거래는 등기부등본에 관계없고 건축물 관리장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거래를 했으면 신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거래를 하면 계약만 하고서 거래한 게 아니지. 계약금을 줬을 때 거래한 거지. 그러면은 거래를 신고를 하게끔 돼 있죠. 이런 신고를 하면 지방세법에 뭘 내게끔 돼 있어요? 취득세를 내게끔 돼 있지,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건물분 취득세 1% 내죠, 1%.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무허가 건물을 300만 원 주고 샀다고 계약을 했다 이런 얘기예요. 해가지고 제가 군청이나 시청에 민원실에 가서 실거래가 담당하는 데 가서 내가 이 건물을 샀습니다고 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그 건물을 취득하는 거죠. 취득을 하기 때문에 제일 먼저 취득세를 고지서를 끊어줍니다. 그리고 저한테 내고 오십시오 그래요. 그럼 제가 그걸 받아가지고 저쪽에 군청이나 구청 안에 보면 농협이나 뭐 이게 있지 않습니까? 돈을 내지 않습니까? 내면은 돈 낸 걸 영수증을 끊어줘요. 끊어주면 그걸 가지고 다시 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주인이 나로 바뀌는 겁니다. 자, 양성화 얘기 많이 하죠. 양성화. 제가 이거를 알았던 것이 언제 알았냐면 양성화를 시키러 갔었던 거예요. 무허가 건물을 건축물 관리장이 없는 무허가 건물을 낙찰을 받았어요. 낙찰을 받았는데 그 건물 주인한테다 내가 100만 원 주고 사기로 했어요. 그러면 이제 사기로 했다는 게 아니라 이사비용으로 주는 거예요. 그러고 그 집이 워낙에 좋기 때문에 이건 좀 양성화를 시켜야 되겠다 해갖고 제가 그분을 내보내고 양성화를 갔습니다. 이걸 양성화해달라고 그랬더니 제일 먼저 양성화를 하려면 주인이 같아야 된다. 그러더니 이렇게 보더니 여기 재산세를 내고 있습니다. 무허가 건물인데 재산세를 내고 있습니다. 누가 재산세를 내고 있나 봤더니 먼저 살던 사람이 있었죠. 이사 갔죠. 그 사람이 재산세를 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재산세를 내고 있는 무허가 건물에 재산세를 내는데 그 주인이 내로 바뀌어야 된다. 할 수 없이 다시 그 사람 찾아가서 건물 계약서를 내가 쓰자 그러고 먼저 나가는데 돈 200만 원인가 100만 원인가 200만 원 줬는데 또 줬어. 100만 원. 계약서 썼어. 그래갖고 그 계약서를 가지고 제가 갖다 줬더니 취등록세 내더라고. 취등록세 내고 났더니 그 재산세 내는 것이 취등록세 내고 나니까 재산세 내는 것이 내 이름으로 바뀐 내 이름으로 바뀐 그 영수증을 갖다 줬더니 내가 주인으로 바뀐 걸로 해가지고 양성화를 받아줍니다. 양성화 시키려면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같아야 되는데 무허가 건물이라고 또 예전에 다른 사람이 주인이라면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내가 어떤 땅에 건물 주인이라는 것을 건축물 관리장 그 등기부등본이 없어도 재산세를 내가 내고 취득세를 냈다는 얘기는 그것이 세법에 의해서 내가 주인이라는 것을 대한민국에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다. 따라서 노무현 정부 때에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를 하게끔 만들어 놓은 것이 우리 무허가 건물을 낙찰받고 팔고 사는데 아주 좋은 것. 이 법에 의해서 취득세를 내고 나면 얼마 있다가 뭐도 나와? 재산세도 나와. 그러면 내가 이런 건물을 낙찰을 받아서 갖고 있다가 공인중개사한테 팔아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건축물 관리장이 없고 등기등본은 없습니다. 그러면 공인중개사가 물어봐요. 건물 재산세 당신이 내고 있습니까?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팔아준다 그래요. 아니 안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주인이라는 걸 어떻게 입증합니까? 내가
당신이 주인이라는 거를 입증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거는 팔아줄 수 없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렇게 가셨죠? 무허가 건물주작도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해서 신고하면은 취득세가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온다고? 재산세를 내면 그 건물의 주인이 나라는 겁니다. 그러면 공인중개사한테 팔을 때에 내 이름으로 재산세 낸 거 있죠? 그걸 갖다 주면 그 사람이 주인이라는 게 입증이 돼서 또 똑같이 계약서 쓰는 거예요. 땅 몇서 몇 번지 얼마, 그 위안 지상 건물 얼마, 몇 평 얼마 이거 신고를 하게끔 되면 그 다음에 내 이름으로 내든 나오던 그 재산세가 무허가 건물인데 바꾸는 신고에 의해서 취득세도 내고 그 다음에 또 뭐야? 재산세도 나오면 그 사람이 주인이 되는 겁니다. 무허가 건물도 팔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 것이 그 법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제가 그때 그 시장에 가서 무허가 건물도 주인이 거래를 해오셔야 됩니다. 그러길래 내가 또 무허가 건물을 매매할 때는 어떻게 하는 건 됩니까? 했더니 이 그 세무서에서 이런 거 물어보는 사람이 많은지 이런 거 복사해 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를 딱 주면서 이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매도인이고 매수인이 요 준비해서 같이 계약서를 써서 실거래가 신고를 하면 된다. 사실 보면 제가 부여에 있는 이 건물에 있는 땅만 공매로 낙찰을 받았어요. 낙찰을 받고 그 주인을 상대로 해서 철거와 지료소송을 냈더니 그 주인이 와갖고 적당한 건물에 내가 팔겠다고 해가지고 판사님이 조정을 해서 300만 원으로 조정을 해줬어요. 그 이게 보면 자 화해 공개 결정이 냈죠. 화해 공개 결정했는데 이 무허가 건물을 얼마로 팔겠죠? 300만 원을 지급하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 판결문을 가지고 해가지고 제가 실질적으로 300만 원의 계약서를 쓰고 그 건물 실거래가 신고를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재산세 낸 거를 가지고 공인중개사한테 가서 줬더니 공인중개사가 땅하고 건물도 다른 사람에게 다 같이 해서 팔아줬던 겁니다. 이렇게 하면 된다 이런. 안녕하세요, 이종식입니다. 제가 23년 9월 1일서부터 2일까지 부동산 특수경매 투자에 대해서 공개 강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선릉역 5번 출구에 역삼방향 직진을 해서 200m 우측에 오면 아남터 1414호입니다. 문의는 010-4444-2069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소는 선릉역 5번 출구 역삼방향 직진 200m 아남터 1414호고 시간은 23년 9월 1일 금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고 저녁에 7시부터 9시 9월 2일 날 토요일 날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총 3회에 걸쳐서 공개 강의를 하게끔 됩니다. 문자 예약을 010-4444-2069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 동영상 강의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 대면 강의장이 조금 좁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20여 명 정도밖에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없기 때문에 가능한 한 문자 예약을 해주시면은 제가 미리 자리를 안내를 해서 그 좋은 날짜와 시간을 맞춰서 안내를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참석자 전원에게 제가 이것이 특수경매다고 쓴 교재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무료로 한 권씩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수경매 정규 강의 시간표인데 사실 이 강의를 알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보면은 이 강의는 매주 화요일날 오후 3시부터 5시 30분까지 하고 저녁 7시부터 9시 30분까지 합니다. 교재 포함해서 40만원이고 동영상 수강도 포함이 되고 1년 동안 재수강이 가능합니다. 이에 9월, 10월, 11월 이 강의를 하는 것을 가지고 이러한 내용이 어떤 내용이고 교재가 내용이 무슨 내용이 있는지 또 무엇을 어떻게 알고 어떤 경매를 해야지
특수 경매고 또 수익을 올릴 수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공개 강의를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있으신 분들은 많이 좀 참석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얘기한 이 특수경매란 무엇이냐 이런 얘기인데, 우리는 부동산을 투자해서 샀으면 팔아야 됩니다. 파는데 대부분이 파는 방법이 중개사한테 부탁을 해서 파는 것인데, 중개사가 중개를 할 수 없는 부동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개사가 중개를 하기 어려운 부동산이 경매로는 나오게끔 돼요. 그러면 경매로 나오게끔 되면 그때 가격이 떨어지게끔 됩니다. 이 가격이 떨어지는 것을 떨어졌을 때 사서 해결해서 파는 것이 이 특수 경매입니다. 그러한 내용이 대개 보면 어떤 거냐면 건물 제외 토지만 매각입니다. 건물과 땅이 원래 하나의 부동산인데 주인과 주인이 같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토지나 건물 주인이 서로 다를 때는 건물 주인도 또는 토지 주인도 서로 힘을 못 쓰게끔 돼서 가격이 떨어지면 각자 따로따로 구입을 해서 같이 건물 주인과 땅 주인을 하나로 만들어서 파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지분 매각입니다. 지분 매각은 일반 우리가 그 대출도 안 해주고 그 중개를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그렇지만 우리는 지분 매각인 경우에는 대부분이 상속을 받아서 형제들이 같이 갖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상속자들인 자식들은 다른 데 가서 있고 배우자, 돌아가신 남편의 배우자만 거기서 살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 그 어떤 자식이 한 분이 그 빚을 져서 경매로 나와서 지분으로 우리가 사게끔 됐을 때에 우리는 지분권자로서 민법에 의해서 다 팔아서 나누자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 팔아서 나누자고 하면은 거기에 살고 계신 노모가 자식 집으로 옮겨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다 팔아서 나누자고 하게끔 되면은 자식들이 돈을 모아서 그 지분을 다시 사줘서 그 노모가 돌아가실 때까지 그 집에 거주하게끔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또는 상속하신 분 중에서 한 분이 상속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주인 노릇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대부분의 이런 경우가 뭐냐면 큰아들이 시골에서 밭과 건물과 땅을 가지고 상속은 같이 받고 자식들은, 다른 동생들은 그 뭐랄까 도시에 나가 있는데 상속은 받았으니까 같이 땅 일부가 같이 상속으로 갖고 있었는데 맨 큰 형이 거기서 농사를 지면서 사실상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 동생 한 분의 지분이 경매로 나와서 또 다 팔아서 나누자 하게끔 되면 할 수 없이 형이 다시 우리 지분을 산다 이런 얘기입니다. 즉 이런 얘기는 공유자의 지분을 우리가 사서 중개인에게 부탁해서 파는 것이 아니라 현재 주인 노릇을 하는 사람에게 우리 지분을 팔고 나오는 방법이고, 그런 부동산을 고를 줄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세 번째가 보면은 맹지의 토지입니다. 맹지의 토지는 가격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현황 도로가 있는 경우에, 어떤 경우에는 그 현황 도로를 이용해서 건축법상 도로를 만들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만들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에 현황 도로가 있어서 건축법상 도로를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현황 도로가 있는데 맹지라고 해서 가격이 떨어졌을 때는 우리는 그것을 낙찰을 받아서 건축 인허가를 받아서 매도를 하게끔 되면은 중개사들도 언제든지 매도를 해줍니다. 그러한 부동산이 어떤 것인가를 고르는 것이고, 네 번째, 농지증을 안 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농지 취득을 하려면은 농지 취득 자격증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담당자가 농지증 안 해준다고 하면은 우리가 낙찰을 받아도 불허가가 나고 입찰 보증금만 띄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거를 불허가를 받지 않고 소송을 해서 다시 농지증을 받을 수만 있다 그러면은 그 땅이 돈이 될 수 있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러한 것에 대한 그 교재가 있고 이러한 것을 실전 사례를 통해서 설명해드리는 무료 공개 강의가 있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러한 유튜브를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발표하는 것입니다. 특수 경매에 있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많은 연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